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약하고 원격 수업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뭘 볼 거냐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각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발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극한에 대한 개념 설명을 2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발산은 뭐냐면 뜻은 간단해요. 뜻은 간단하게 교과서 몇 페이지죠? 14페이지 보시면은 함수가 지난 시간 똑같아요. x는 a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워질 때,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가 어느 값에도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한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수렴하는 게 좋은 경우고, 좋은 경우다 라기보다 이제 특수한 경우고,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얘를 x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들었는데,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얘는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수학적 도구인데, 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얘는 무료로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안드로이드든 아니든 애플이든 iOS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지금 태블릿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노트북으로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1 나누기 하면은 얘가 지금 분수꼴이 생겨요. 그래서 x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지금 요 x제곱의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줌을 해서 좀 멀리서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멀리서 보면 이런 그래프고,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화산 모양처럼 생겼죠. 화산 모양처럼. 그래서 얘를 얘가 펜 기능, 펜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x분의 1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지만 손으로 그렸을 때는 약간 비슷한 성질을 보여요. 어디서는? 양수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비슷한 성질이냐면 x의 값이 커질수록 함수 전체 값은 줄어드는, 이렇게 가겠죠.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대신에 x제곱, 여기 분모의 제곱이 되어버리면, 분모의 제곱, 이렇게 분모의 제곱이 되어버리면 얘는 양수겠죠. 양수로서 그 크기가 작아질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면은, 그러니까 값은 실수로 보면 작아지는 거죠. 그 절대값이, x의 절대값이 커지면 얘는 전체 값은 줄어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라는 것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x가 한없이 커지면, 잠시만, 여기를 x가 한없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x가 한없이 커지면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게 지금 눈으로 닿아 보이지만 닿지 않고 위에 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그렸던 게 지금 x제곱분의 1이죠. 이 x제곱분의 1은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이번에 0으로 가까이 갈 때, 0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죠. 끝도 없이 커져요. 그죠? 이렇게 끝도 없이 커져요. 이럴 때 우리가 이 함수의 값은 수렴하지 않죠. 한없이 커지니까. 그래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fx의 값은 한없이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지금 x의 값이 0이 아니면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한없이 커지니까 얘를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얘가 한없이 커진다. 무한대 기호는 한없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 반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뒤집히겠죠. 그러면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는 지금 한없이 작아져요. 한없이 밑으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극한은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 한없이 작아진다 의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발산에 대한 개념이랑 표현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쵸? 그래서 x의 값이 한 점으로 가는데 이렇게 x의 값이 한 점으로 모이는, 함수 값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없이 커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고요. 똑같이 x의 값이 한 점으로 가까워지는데 한없이 작아지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한없이 작아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에서는 뭘 본 거냐면 x가 어떤 한 점으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져서 발산하는 경우를 본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발산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따가 오늘 좌극한 우극한을 다루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을 보시면요. 3번 똑같아요. 극한을 구하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1번을 풀려면 x분의 1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죠? x분의 1을 뭐 이렇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학생들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1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 x분의 1은 여기 그린 그래프, 옆에 그래프에서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올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밑에다 그릴게요. 그래프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아까 위에 그렸던 두 번째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를 되도록이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대충 이미지가 오기는 와요. 좀 늘 보던 그래프니까 이렇게 좀 전형적인 형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는 아 약간 화산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x분의 1의 절대값 x분의 1은 여기 y축을 기준으로 했다면 x 절대값 안에가 x 플러스 1이 됐으면 그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가요? 함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가 한없이 위로 가죠. 한없이 위로.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커진다 라고 해서 무한대, 양의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될까요? 2번도 더 쉽죠? 2번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마이너스에 절대값 x분의 1의 마이너스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은 여기 y축이 있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이런 형태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죠? 얘를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해줬으니까 위로 한 칸 띄운 거죠. 위로 한 칸 띄웠으니까 얘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에 x는 1, y는 1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어쨌든 함수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래프는 한없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는 한없이 작아진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지금은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값을 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한에서 이제 개념에서 여기서는 마지막 내용인데 이렇게 돼요.
지금 아까는 한 점에서의 극한을 구하는 연습을 한 건데 이번에는 또 뭐냐면은 한없이 커질 때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x의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한없이 작아질 때 얘기하는 거죠. 이때도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발산하는 경우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도 무한히 커진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무한히 작아진다,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값은 한없이 커지더라, x가 한없이 작아지는데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별 내용 아니고 그래프를 x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 함수값이 어디로 모이는지 흩어지는지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4번도 아주 쉽습니다. 문제 4번도 지금 그래프 개형만 그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그래프 개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시면은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 항상 최고차항 기준이죠. 최고차항 기준으로 해서 위로 볼록한 함수. 그 다음에 x가 0일 때 0,1 지나죠. 그죠? 그러면 얘가 대략 이런 모양인 거 알 수 있어요.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 판단할 테니까 얘가 지금 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래프가 한없이 작아지네요. 함수값이, 그래프가 한없이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함수값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더 쉽죠. 2번 무리함수 어떻게 돼요? 무리함수 1학년 때 걸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정의역의 범위죠. 얘는 x가 2분의 1이면 어떻게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이면 루트 안이 0이니까 2분의 1,0 지나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가 있지, 오른쪽 아래로 가 있지, 왼쪽 위로 가 있지, 왼쪽 아래로 가 있지 만 정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x값이 양수면은 x가 뭐 3 같은 거 넣어보세요. 루트 안에 음수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값이 커지면 함수도 그래프를 따라서 위로 증가하니까 함수값도 커져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진다,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4번까지 하시면 우리가 함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본 거예요.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 그래서 이 극한의 역사는 여기 밑에 보면은 15페이지에 있죠. 이 책은 칼큘러스라는 책인데 미국에서 쓰이는 미적분학 책이에요. 대학교를 가면은 이공계 쪽으로 가면은 또 만날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극한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엄밀하게 정의된 거는 몇 년 안 됐어요. 수학에서 200~300년, 지금 한 300년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00~300년 된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2000년 넘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최근이죠. 그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나는 쉬운데 왜 이해를 못할까?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이에요. 그죠? 그 내용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생각톡을 보면은 함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그죠? 식이 다르죠? 그랬을 때 탐구 1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에 가까워질 때, 탐구 2번에서는 x의 값이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대로 보면은 x의 값이 0보다 크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이쪽에서 생각한다는 얘기,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면, 그죠?
함수도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은 0보다 오른쪽에서 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x가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함수의 그래프도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탐구 2번에서처럼 0보다 작으면서 0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0보다 크면서 0으로 갈 때는 함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따라가요.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 x가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함수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 타고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0보다 큰 값에서는 함수 값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2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값에서 x가 0에 가까워질 때는 함수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가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랑 왼쪽에서 다가올 때 그 극한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봤던 내용들은 함수가 극한을 구했을 때 뭐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같은 값이었다면, 이 케이스는 지금 왼쪽에서 올 때랑 오른쪽에서 올 때랑 가까이 가는 값이, 함수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함수의 값이 fx에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극한을 정의할 때는 a가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였는데, 우극한을 따로 정의할 때는 a보다 크면서예요. 이미 a가 아닌 거라는 말이 a보다 크면서 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fx의 값이 l이라는 실수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l을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극한을 쓸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썼다면, 우극한만 쓸 때 x가 오른쪽에서 a로 갈 때만 생각하면은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크다는 얘기니까 플러스로 씁니다. 이렇게 a 옆에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요. 반대로 a가 x값이 a보다 작으면서 a 하나씩 가까워질 때 그 fx 값이 어떤 값에 m이라는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얘를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a보다 왼쪽에서 a로 간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우극한, 좌극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우극한과 좌극한을 왜 보냐 하면은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요 내용.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면 a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l로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은 l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 본 거죠. 반대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수렴하고 같으면 그 값, 거기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은 극한의 존재성을 따질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값이 다르면 안 돼요. 무조건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같은 값으로 수렴해야지 그 점에서의 극한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함수가 여기
x분의 절대값 x로 나왔는데요. x분의 절대값 x는 결국에는 x가 양수이면은 1이고 음수이면은 마이너스 1을 갖는 그런 그래프예요. 그죠? 그랬을 때 x는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0의 우극한을 구하면 그 값은 1이 나오고요. 0의 좌극한을 구하면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둘 다 존재하지만 같지 않으면 극한 값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은 극한 값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을 보면서 한번 같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죠? 아주 쉬워요. 보시면 일단 좌표를 그려볼게요. 좌표를 그리는데 뭐 직선 두 개니까 범위만 나눠주면 되죠. x는 뭐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크게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를 우리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얘가 x가 1일 때를 시작을 하면 여기다 1 넣으면은 1,2 지날 거예요. 여기. 근데 1을 안 지나니까 1을 뚫어주고 여기 1,1을 안 지나고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x가 1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여기 지나는 거죠. 1, 마이너스 1 여기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0,0 지나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함수 fx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x가 여기 1번은 1에서의 우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x의 1에서의 우극한 값은 1의 오른쪽에서 1로 갈 때 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따라가죠. 이렇게 요점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함수 값은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2에 가까워진다. 그죠? 함수 값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은 함수 값은 큰 거에서부터 2로 작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을 구해보면은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1로 갈 때 지금 어떻게 돼요? 함수 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은 작아져요. 근데 어떻게 작아져요? 작아지는 방향은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해서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6번도 뭐 마찬가지겠죠. 6번을 보시면 에어컨 온도가 26도 이상일 때만 작동하도록 에어컨이 설정되어 있대요. 실내 온도가 x도일 때 작동하는 함수 fx가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작동할 때 작동하지 않을 때 함수 값이 각각 1과 0이라고 하면은 26도 이상일 때만 작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우리 마음대로 그리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있어요. y값을 크게 그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기준은 여기를 26도라고 할게요. 26도 여기를 온도라고 하는 거죠. 온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작동값이 작동값은 사실은 1하고 0밖에 없어요. 그죠? 1하고 0밖에 없어서 26도 이상일 때는 이게 작동을 해요. 쭉. 그죠? 그 다음에 26도 실내도가
x 도일 때 이 작동할 때 함수값이 각각 0과 1이라고 했으니까 26도 미만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얘를 파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작동 안 할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0이죠. 26도 이하 미만에서는 작동하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함수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우극한 값은 x의 26의 오른쪽에서 26에 가까워질 때 이 함수 값은 항상 1이죠. 1이니까 얘도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1이니까. 상수함수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2번에 리미트 x가 26으로 갈 때 우극한 값은 fx의 우극한은 1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6도의 왼쪽에서 26도로 가까워질 때 에어컨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왜 배우냐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극한이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한다고 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경우를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배웠으니까 발산하지 않는 경우를 구한 건데 항상 뭐 그래프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은지까지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에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극한 값이 L이 되면은 얘는 필연적으로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L로 수렴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역도 마찬가지. 좌우극한이 L로 존재를 하면은 얘는 X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극한 값의 존재성을 보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서 좀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떠올리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은 x가 0으로 갈 때. 근데 x가 0으로 갈 때 여기 요 함수를 볼게요. 절대값 x분의 x제곱은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부호를 달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언제 이렇게 되냐면 x가 0은 될 수 없으니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니까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가 나오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 0은 안 돼요. 0보다 클 때 직선 x가 0보다 작을 때 기울기 반대 직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거 조금 더 기울여서 기울기 반대 직선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극한이랑 좌극한 조사하라고 했어요.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함수값이 그래프가 여기 원점으로 가니까 0에 가까워져요. 함수값은 또 x의 좌극한 0의 좌극한에서 0으로 갈 때 얘도 똑같이 그래프가 원점으로 모이니까 극한이 0이죠. 그죠? 그 극한이 존재하니까 얘는 극한이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죠? 이유를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유를 쓴다면 리미트 x의 0에서 우극한 값은 fx라고 합시다. 얘가 0이고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fx를 타고 0으로 왼쪽으로 해서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돼요. 얘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되죠. 얘가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경우가 있고 x 빼기 1로,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풀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언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등호인 경우는 성립을 안 하고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남아요? 얘는 약분하게 되면은 x가 남고, 얘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x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1을 기준이에요. 0을 기준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나와요. 1보다 클 때 x, 1보다 작을 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극한값을 존재하는지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우극한 값은 어디로 가요? 여기 넣으면은 1로 가겠죠. 좌극한 값은 얘가 어디로 가요? 이거. 좌극한 값은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데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극한값 존재 않아요. 왜냐하면 리미트 x가 1에 우극한으로 갈 때 얘를 gx라고 합시다. gx 값은 1이고 리미트 x가 1에 마이너스로 갈 때 gx 값은 마이너스 1로 두 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개념 중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쵸?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거기 남아있는 뭐 찾아보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극한은 있지만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함수. 우극한만 있어요. 함수가 x는 2에서 5가 있어요. x는 2에서 좌극한 존재하지만 우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fx.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x는 2에서 둘 다 존재하지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함수 하나, 2번에 해당하는 함수 하나, 3번에 해당하는 함수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식 자체는 어렵죠. 식 자체는 특이하고 어려운데 식을 해석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활동하기 1에서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단순히 보면은 이 리미트 극한값을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그쵸? 뭔가 눈으로는 잘 안 구해진다는 얘기인데 속도 v가 c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씩 가까워지는데 c보다 작은 값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들으세요. c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함수값이 줄어들어서 속도 아니지, 길이죠. L 길이가 여기는 좀 이게 특이한데 관측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와 질량 이럴 거예요. 관측자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나 무게가 다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관측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0이다. 그 다음에 2번 함수식은 더 어렵게 생겼는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에서 뭘 조사하라고 했냐면 속도 속도 V가 C의 왼쪽에서 C에 가까워질 때 이거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질량이 한없이 커지고 있다 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활동하기 수학 영역 플러스 있는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쵸? 어려운 내용이고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비문학 풀 때 혹시 도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그래서 발산에 대한 내용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얘를 갖고 성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동안 원격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 원격 수업 출결에 대해서는 또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